의사단체는 의대 중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월 32일 하루 동안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 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가 내일 집단 사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일부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피로 누적을 이유로 휴진도 예고했는데요. 먼저 의대교수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배장환 충북의대 충북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이제 내일부터 사직을 하고 다음 주 하루 또 휴진에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도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신 건가요? 예, 저는 3월 22일로 제출이 돼서 4월 21일 날 원칙적으로는 사직이 1개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들이 보통 주 평균 70에서 10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피로가 좀 많이 쌓이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예, 조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 의사 인력의 30% 정도, 특히 입원 환자 진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인턴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 3, 40% 이상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입원 환자도 보셔야 되고 응급실도 봐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외래 진료도 해야 되고 당직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거의 한 3개월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 상당수는 주 80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 또 대다수는 우울증까지 의심되는 상태라고 하던데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70% 이상이고요. 예. 일부 교수님들은 100시간이 넘는 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 과에 교수님이 한 두 분이나 세 분 계시는 과도 있거든요. 그런 과들은 결국에는 최소한 한 주에 이틀 이상 밥당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금세 90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이 되었고 그 피로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은 환자분을 돌봐드릴 때 의료적 실수라고 하죠. 판단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내부적인 얘기가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가운데 환자들을 지켜오셨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직을 또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의과대학 학생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워낙 근거가 없는 숫자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특히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200명 증원안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이 갑자기 4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임상 실습을 비롯해서 강의를 견디기 어려우니까 도저히 그거는 저희가 선생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특히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두 가지로 일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역 내 중증 환자분들을 돌봐드려서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학생하고 전공의를 잘 가르쳐서 지역 내 남을 수 있는 훌륭한 의사로 만드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중증 환자 진료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끌어나가기가 힘든 상황으로 피로 상황으로 갔고 그리고 학생하고 전공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수련 기간이 아니라 그냥 진료 기간일 따름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금세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교수들이 거의 좌절 상태에서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이제 휴진에 들어가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은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중환 환자분들하고 응급실로 오는 중환 환자분들 그리고 응급수술은 당연히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환자 옆에 설 거고 보호자분 옆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몸이 관련하고도 힘이 들어도 일단 지금까지는 응급실의 중환진료 그리고 응급 환자에 대한 수술 같은 거라든가 중환자실 진료는 지속할 거고 입원 환자 진료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중환자실 점유율의 한 8, 90% 정도까지 유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의 최중환 환자들은 그대로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이 계시는 충북대병원은 이달 초부터 금요일 외래 진료가 멈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환자들의 어떤 불만이나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펠로우라고 불리는 전임의 선생님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교수 숫자가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보다 작기 때문에 당직 숫자가 빨리빨리 다가와서 교수들의 소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나마 외래 진료가 가장 적은 날이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외래를 저희가 멈추도록 고육지책을 내게 됐고 환자하고 보호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화를 내시고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상당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금요일 외래 한 75% 정도가 닫혀 있는 상태고요. 소아과라든가 아니면은 종양내과 같이 종양 스케줄을 바꾸기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외래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래를 안 본 게 아니고 그 환자분들을 월화수목까지 외래를 좀 옮겨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 날에는 신환 진료라든가 기존 환자의 진료가 줄어들었지만 기존 환자가 분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으로 환자 일정을 옮겨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때는 조금 교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아까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들께서는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 다시 복귀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의료계의 이야기는 아주 일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꾸 통일안을 갖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정부가 통일안을 못 내고 있어요. 뭐 50에서 100%가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희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근거 없는 숫자 노름에 매몰되지 마시고 의대 증원 프로세스를 일단 중단하고 전공의하고 학생들이 돌아와서 환자를 돌보고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1, 2년 정도 대통령실 직속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사 추계 연구를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를 바꾸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에서 의사 추계를 하고 그 1, 2년 동안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갖다가 확장하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주도를 먼저 해가지고 망가져버린 의정의 회복을 먼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에 2,000명에 너무 매달려서 이렇게 하시다가는 내년에 나올 3,000명의 의사와 3,000명의 전문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주 파국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 그 프로세스를 멈추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 이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조치라든가 특히 의과대학 교수와 논의 없는 총장님들의 의대 증원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서 저희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우선으로 둬야 될 것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그리고 중환 환자를 목숨을 구해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중증 환자분들까지는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후의 상황이 교수들의 소진을 피할 수가 없어서 정말 5월 한 둘째 주, 셋째 주만 가면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정말 실행하고 현장에서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알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를 좀 헤아려 주셔서 조금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도 온 힘을 다해서 진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장환 충북의대 충북대학교 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의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환자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죠.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교수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의대 교수들의 사직,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전공의들의 사직과는 좀 많이 다르게 다가오나요? 네, 당연히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공의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없어지는 거하고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들과의 환자의 관계는 전체적인 환자들의 특히 중증진자 환자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치료나 회복에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의사분들이 지금 나가시는 것이라 전공의 파업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없어지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의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들의 사직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완전히 올스톱되는 지금도 조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피로도 때문에 지금 주 5일 중에 하루 정도는 셧다운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수님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시진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제 주 5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5일 중에 이틀, 3일, 또 그 이상으로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계는 완전히 저는 올스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 주변에 실제로 뭐 수술이나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습니까?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일부 병원에서는 지금 교수님들이 사직에 대한 안내문도 붙이고 또 어떤 환자분들한테는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자신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구두를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전공의 사직 때문에 벌써 2달 전부터 수술을 못 받으신 분이 아직도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디 가도 우리가 집회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지금 수술의 지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심각한 거는 우리가 최근에 응급실에 뺑뺑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드러난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하였지만 실제로 경계성 말기암에 있었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정도 더 항암 치료라든지 시술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일괄적으로 전부 호스피스 병동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진짜 눈덩이처럼 커져 있어서 이걸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중증 질환자들에겐 정말 치료 한 번이 정말 중요한 그런 기회일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 걸로 보십니까?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냥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만 해도 일단 신한 환자들은 지금 거의 지금 수술이라든지 항암이라든지 다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기존의 환자들은 예약된 대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만 실제 새로운 환자들은 지금 2차 병원이나 수도권에 오셨던 분들이 2차 병원이나 아니면 지역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이 2차 병원이나 지역병원조차도 지금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보름 이상 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분들이 더 이상 치료가 진행이 안 되니까 또 다시 또 역전돼서 또 3차 병원을 또 여러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또 문의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네. 앞서 의대 교수들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주 1회 휴진에도 계속 운영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정부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매번 이런 보도나 이런 언론들이 정부나 의료계가 말하고 있는 거를 들을 때마다 왜 이 이야기가 환자들하고 온도차가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환자들은 지금 2달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수술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나 의료계는 마치 지금 상황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잘 지금 자기들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지금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항의를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왜 이렇게 빨리 자기가 진단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진단을 안 받았으면 이런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거든요. 지금 그 기존에도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신한 환자들이 지금 2차 병원이나 지역병원, 심지어는 집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온도차를 못 느끼는 거지. 진짜 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들이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정부 의료계의 입장과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 온도가 무척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당장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조금 아까 그 교수님도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 편에서 빨리 뭘 하시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좀 기다려 달라. 그 얘기를 저희는 벌써 2달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와 의료계는 어떤 협상이나 어떤 좁혀진 그 의견의 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기관이 각자가 주장하는 어떠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은 환자가 지금 의료 공백이라든지 또는 그 치료의 어떤 스케줄이 지금 밀린다든지 이런 거는 협상 이전에 정부가 됐던 의료계가 됐던 먼저 환자 입장에서 의료계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고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갖고 의료계와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환자와 국민보로 이 시간을 기다려달라고만 이야기할 건지 저희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두 기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충분한 어떤 논의만 하겠다는 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부와 의료계에 이것만은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면 해주시죠. 환자들은 더 이상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 그 한계점에 지금 임박해 있고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각자의 이야기를 지금 언론이나 기타 발표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국민들의 지금 힘든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지금 어떤 협상을 위해서 서로 강대강으로 나갈 일은 아닙니다. 빨리 의료계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정부는 거기에 마땅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서로 환자, 의사, 그 다음에 정부가 만나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루하루가 고통인 환자들의 입장을 무엇보다 생각해 달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